미술관 갔다가 이게 대체 뭐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작품 다들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바로 그 현대미술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아름다움에서 시작해서 앤디 오홀의 저 브릴로 상자까지 예술이 도대체 왜, 또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미술관에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나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혼란스럽게만 느껴지는 이 예술의 세계를 제가 아주 명쾌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해 볼까요? 자, 현대 미술을 제대로 알려면요. 그 이전에 어떤 세상이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모든 것엔 다 옛날 규칙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예술의 목표가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의 임무였던 시대였죠. 18세기에 들어서 미학이라는 학문이 딱 하고 등장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미학이 처음에는 아름답게 생각하는 기술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였던 거죠. 그냥 와 예쁘다 하고 느끼는 걸 넘어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학문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 칸트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다는 판단은 지극히 내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야,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전적인 미학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아름다움이란 규칙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대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면서 예술의 그 단단하고 안정적이던 세계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당시의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느껴지시죠? 수백 년 동안 예술의 기본은 자연을 똑같이 그리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상주의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화가의 인상을 그렸죠. 그러다 20세기 초가 되면요. 아주 그냥 폭발을 합니다. 강렬한 색채의 야수파, 모든 걸 조각내서 재조립한 입체파처럼 수많은 예술 사조들이 등장하면서 낡은 규칙들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아득히 뛰어넘는 정말 가장 급진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다다이즘이라는 운동이 나타나서 전통적인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거예요. 다다이즘은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끔찍한 비극에 대한 예술가들의 절망적인 외침이었어요. 이성과 합리가 발전해서 만들어낸 세상의 끝이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라면 그 이성과 합리,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모든 걸 부정하겠다는 거였죠. 예술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모든 가치를 파괴하고 싶어 했어요. 자, 이제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이 하나의 사물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마르셀 듀샹의 작품 샘. 네,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예요. 평범한 남성용 소변기입니다. 듀샹은 여기에 알멋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서명을 한 다음에 이걸 작품이라고 떡하니 출품했어요. 당연히 세상은 발칵 뒤집혔죠. 듀샹은 이런 작품을 레디메이드라고 불렀어요.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이란 뜻이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술은 더 이상 손으로 뭔가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 소변기라는 물건 자체가 아니에요. 예술가가 그걸 선택해서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맥락 속에 가져다 놓는 그 아이디어, 그 행위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죠. 이 사건 하나로 예술의 중심 질문이 영원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은 아름다운가에서 이것은 예술인가로 말이죠. 듀샹이 일으킨 이 엄청난 균열은 어마어마한 철학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특히 예술의 종말이라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개념을 통해서 예술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철학자 헤겔이 예술의 종말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정말 이제 예술 끝났어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예술이 더 이상 시대의 절대적인 진리를 담아내는 유일한 그릇이 아니게 되었다는 의미였죠. 대신 예술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듀샹의 소변기가 우리에게 도대체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처럼요.
1960년대에 등장한 개념 미술은 뒷샹의 아이디어를 정말 극단까지 밀어붙입니다. 이제 예술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술가의 아이디어나 지시문, 그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용문이 정말 기가 막히죠? 음악의 소리가 기본 재료인 것처럼 개념 미술에는 개념이 기본 재료가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형태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아이디어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해진 거죠. 자,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술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아름다운 사물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아이디어로 이동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현대 미술을 훨씬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열쇠를 드릴게요.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작품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하고요. 둘째, 맥락이 전부라는 것. 똑같은 물건도 화장실에 있느냐, 갤러리에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셋째, 예술의 목표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예술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바로 당신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해석, 여러분의 반응, 심지어 여러분의 혼란까지도 작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인 셈이죠. 예술이 아름다운 사물에서 세상을 향한 질문이 되기까지의 여정, 어떠셨나요? 이제 예술은 정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지금, 예술가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